오늘 영상에서는 미국 연준 안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 속마음이 드러난 아주 중요한 연설 하나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의 경제자문위원장이었고 차기 연준 의장 후보로 거론되는 스티븐 미라는 뉴욕에서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 과잉이라는 제목의 연설을 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냥 새로운 결제 수단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미국 국채 수요, 달러 패권, 그리고 장기 중립 금리 알스타까지 연결된 큰 그림을 제시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단지 미국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한국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고민하는 시점에 우리가 이 신호를 어떻게 읽고 전략을 짜느냐에 따라 향후 우리나라의 경제 10년 아니 100년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스티븐 미라는 먼저 스테이블 코인이 한때는 왕따 취급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투기판을 돕는 도구 정도로만 보였고 전통 금융권에서는 기피 대상에 가까웠다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가치 저장 수단이면서 동시에 결제 수단이고 국경을 넘는 자본 이동 수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즉, 단순한 코인 장난이 아니라 실제 수요가 만들어낸 새로운 금융 인프라가 되었다고 연준 이사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셈입니다. 이 한마디만으로도 스테이블 코인을 바라보는 연준의 시선이 과거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지니어스 법입니다. 미라는 이 법이 스테이블 코인에게 전통적인 달러, 자산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정당성과 책임성을 부여했다고 평가합니다. 핵심은 준비금 규정입니다. 미국에 본사를 둔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는 최소 1대1 비율로 미국 국채나 은행 예금, 정부 머니마켓 펀드 같은 안전한 달러 자산을 보유해야 합니다. 이 말은 곧 스테이블 코인 시가 총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만큼 미국 국채와 안전 자산에 대한 구조적인 수요가 함께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미란이 진짜 기대하는 지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국내 은행 예금을 빼내오는 것이 아니라 달러에 접근하기 어려웠던 해외 저축자들의 숨은 수요를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레일 위로 끌어들이는 것. 이것이 지니어스 법의 설계 방향이라는 메시지입니다. 연설 제목에 등장하는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 과잉이라는 표현은 예전 벤 버냉키가 말했던 글로벌 저축 과잉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때는 신흥국들이 대규모로 달러 자산을 사들이면서 미국 국채 금리가 떨어지고 전 세계 금리가 구조적으로 낮아지는 힘이 만들어졌습니다. 미라는 이제 비슷한 일이 스테이블 코인 채널을 통해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향후 10년 정도의 시간 동안 스테이블 코인 규모가 1조 내지 10조 달러 이상으로 커지고 그중 상당 부분이 추가적인 해외 달러 수요라면 미국의 경상수지와 금리 구조에 무시할 수 없는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 시점부터 스테이블 코인은 단순한 코인이 아니라 통화정책 모델 안에 넣고 계산해야 하는 진짜 변수로 올라오게 됩니다. 미란이 가장 신경 쓰는 것은 알스타라고 부르는 장기 중립 금리입니다. 알스타는 경기를 과열시키지도 침체시키지도 않는 이론적인 기준 금리 수준입니다. 그는 이미 다른 연설에서 여러 비통화적 요인들이 알스타를 아래로 끌어내리고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스테이블 코인 성장이 미국 경제 안에 대출 가능한 자금 공급을 늘리고 그 결과 알스타를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짚습니다. 연구 결과를 인용하면서 스테이블 코인이 광범위하게 쓰이고 미국 증권으로 전액 담보된다면 이론적으로 최대 40베이시스 포인트, 그러니까 0.4% 정도까지 금리를 낮추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소개합니다. 연준 입장에서 보면 이 숫자는 결코 작은 변화가 아닙니다. 미라는 특히 해외, 특히 자본 통제 국가에서의 스테이블 코인 채택을 주목합니다. 이들 국가는 수수료가 낮고 편리한 결제 인프라도 부족하고 달러로 바꿔주는 은행 시스템도 약하며 자본 통제로 공식적인 달러 전환이 막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스테이블 코인은 디지털 달러로 가는 새로운 다리를 여러 개 놓을 수 있습니다. 해외 노동자의 송금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루어지고 수출업자가 대금의 일부를 스테이블 코인으로 받거나 현지 통화에서 암호 자산을 거쳐 스테이블 코인으로 우회하는 루트가 생깁니다. 완벽하게 장벽을 없애지는 못하더라도 기존 자본 통제의 벽 곳곳에 구멍을 내면서 디지털 달러화, 달러라이제이션 2.0 버전이 진행된다는 그림입니다. 정리해보면 미란의 이번 연설은 스테이블 코인을 완전히 다른 수준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첫째로 스테이블 코인은 미국 국채 수요를 늘리는 구조적인 채널이고 둘째로 과거 글로벌 저축 과잉에 버금가는 새로운 자본 흐름을 만들 수 있는 장치입니다. 셋째로 장기 중립 금리 알스타를 끌어내리는 힘이며 넷째로 달러화를 디지털 시대로 연장하는 레일입니다. 연준 입장에서 스테이블 코인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주변 자산이 아니라 통화 정책을 설계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방안의 코끼리가 되었다는 선언에 가깝습니다. 차기 연준 의장 후보가 이런 관점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앞으로 미국이 디지털 달러 패권을 어떻게 설계하려는지 방향을 미리 보여주는 신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연설은 한국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을까요? 미라는 한국을 직접 언급하지 않지만 말하고 있는 내용은 분명합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이미 달러 패권의 새로운 전선이고 연준은 이 흐름을 공식적인 정책 변수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지니어스 법은 이 전선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법이고 미국은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해서 국채 수요와 달러 패권을 디지털 시대까지 연장하려 합니다. 이 구조 속에서 한국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 이른바 SC를 논의한다는 것은 단순한 핀테크 실험이나 산업 육성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디지털 달러 블록 안에서 원화와 한국 경제를 전략적으로 어디에 위치시킬 것인지, 달러 스테이블 코인 홍수에 어떻게 대응하면서도 필요한 만큼은 활용할 것인지 전략적인 선택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흐름을 단순한 외부 충격으로만 볼지 아니면 설계 논의에 참여할 수 있는 게임으로 볼지는 이제 한국 쪽이 답해야 할 차례입니다. 지금까지 웹3 머니랩이었습니다. 여러분께서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동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